오늘은 연휴 기간에만 운행하는 특별한 무궁화호 열차를 타러 서울역에 나왔습니다. 이번 연휴는 총 7일, 연차를 사용한다면 10일이 되겠는데요. 이런 긴 연휴 동안 임시 열차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오늘은 가장 특별한 서울발 목포행 임시 열차를 탑승해 보려 합니다. 기존 목포행 무궁화호를 비롯한 전라, 호남선 무궁화호는 모두 용산역에서 출발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연휴 기간 동안 특별히 서울역 출발 열차를 넣어 운행한다고 하니 임시 열차 중에서는 단연 특별한 열차가 되지 않을까 싶어 보입니다. 연휴 기간이라 그런지 서울역에는 상당히 이용객이 많은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코레일 장사 잘 될 듯 합니다. 오늘 탈 열차는 무궁화호 4401 열차가 되겠는데요. 바로 탑승하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타는 열차는 임시 열차에 속해 전기기관차가 아닌 디젤 기관차가 견인하여 운행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많은 이용객을 수송하기 위해 총 7량의 객차가 달려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명절 기간에도 입석 승객을 위한 4호차 입석 객차가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당일표가 모두 매진이었기 때문에 이 객차도 승객으로 꽉 차지 않을까 싶네요. 출발 시간이 다가오며 하나 둘 승객들이 탑승하고 목포행 임시열차는 10시 정각 서울역을 출발합니다. 다음 정차역은 용산역입니다. 서울역에서는 호남선 무궁화호가 원래 운행하지 않아서 그런지 수요는 저조해 보이기도 합니다. 서울역을 출발한 무궁화호는 천천히 속도를 내며 달려주는데 워낙 열차를 많이 끼워 넣었다 보니 선로 용량이 부족해 속도가 20km 정도 밖에 나오지 않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계속 달리다가 신호로 인해 비상 정차하고 다시 출발해 첫 번째 정차역인 용산역에 2분 늦게 도착합니다. 서울역보단 용산역이 호남선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조금 전보단 많은 승객이 탑승했고 이후 용산역을 출발합니다. 조금의 지연이 있긴 하지만 열차는 한강철교를 정속도로 달려주고 있습니다. 마침 한강에는 요즘 욕을 많이 먹는 한강버스도 다니는 걸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신길역까지 거북이처럼 서행하고 정시보다 5분 늦게 영등포역에 도착합니다. 평상시에도 영등포역은 수요가 많은 편에 속하는데 명절 연휴라 그런지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속도를 내서 달려볼까요? 승하차를 마친 뒤 열차는 영등포역을 출발합니다. 계속해서 1호선 정차역인 신도림, 구로역을 지나 경부선에 진입해 100km의 속도를 내고 독산역, 금천 부청역을 지나 광명 방면으로 이어지는 경부고속선과 분기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발 출발 열차이다 보니 요금에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기존 용산 목포 구간의 운임은 26,600원이지만 서울 목포 구간 운임은 26,800원으로 200원의 추가 요금이 붙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 용산 구간은 속도를 내기엔 어려운 구간이기에 용산역이 더 가깝다면 용산역에서 열차를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부 무궁화호가 정차하는 안양역과 4호선과 환승할 수 있는 근정역을 100km로 통과하고 세 번째 정차역인 수원역에 5분 늦게 도착합니다. 워낙 이용객이 많은 수원역이기에 많은 승객이 내리고 탔고 예정대로라면 출발을 했어야 하지만 수원 경유 KTX 대피로 인해 약 10분간 더 정차해 수원역을 14분 늦게 출발합니다. 수원역을 출발 후 잠시 벌어진 1호선과 무궁화호의 대결에서는 무궁화호가 이겼고 열차는 다음 역인 평택역을 향해 달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 연휴 기간에도 다양한 임시 열차가 운행 중에 있는데요. 서울발 목포행 새마을호, 서울발 여수엑스포행, 무궁화호 용산발, 광주행 임시열차 청량리발, 부전행 무궁화호 등 다양하게 운행 중이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며 고정 댓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차는 오산역과 평택지제역을 통과한 뒤 평택역에 13분 늦게 도착하고 곧바로 출발해 116km로 달리며 성안, 부정역을 통과해 천안역에 접근합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 기간 특별히 운행하는 서울발 목포행 임시 열차를 탑승해 보았습니다.
이 열차는 기존 호남선 개통과 다르게 서울역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특별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남은 명절 기간에도 종종 운행할 예정이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 연휴 기간 가족, 친구 그리고 철도와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덕이입니다. 저는 지금 SRT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동대구역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면 KTX라고 얘기했을 텐데 SRT라고 하니 저 역시도 신기한데요. 이번에도 집에서 뒹굴거리던 와중 속보가 떠서 확인해봤는데 SRT 열차가 안내 방송도 변경되고 도색도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새로 적용된 도색이 다 뜯겨져 나갔답니다. 뭔 소리인지는 조금 이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RT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짧고 굵게 설명해보자면 SRT는 수서 평택 고속선 구간 운행을 맡고 있으며 추가로 경부고속선, 호남고속선, 전라선 등 많은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면 운행 중인 열차의 절반 이상이 포레일에서 임대한 차량이고 실제 운행하는 선로 대부분도 포레일 소유라는 점 알고 보면 참 기묘한 구조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오늘이 살면서 SRT를 처음 타보는 날인데요. 개통한 지 약 9주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처음 탄다는 게 참 레전드네요. 오늘 탑승할 열차는 부산역을 출발해 수서역까지 운행하는 SRT 336 열차입니다. 조금 전 영상 초반에 도색이 다 뜯겨나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뭔 소리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원래 SRT는 이런 모습인데 여기서 도색을 바꾸더니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앞에 SRT 글자 좀 그렇죠? 네, 뜯겼습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의 열차가 엄청 자주 보이고 있는데 차량을 너무 빡세게 굴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도색 작업이 엉망이었던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오늘 탈 차가 도색 다 뜯겨나간 차량이면 오히려 좋겠죠? 영상에서도 항상 비판만 했던 SRT 지금 바로 살펴봅시다. 잠시 기다리니 오늘 탑승할 수서행 열차가 들어오는데 아쉽게도 기존 도색이 적용된 차량이었는데요. SR에서 이거 뭔가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작업을 안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 바로 탑승해볼까요? 아시다시피 SRT는 열차 편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매진이 어떤 열차보다도 빨리 되는 편인데요. 제가 탄 열차도 매진인지 탑승객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출발 시간이 된 열차는 승강문을 닫고 동대구역을 출발합니다. 그러면 천안아산역까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열차 안내 방송 성우가 현재 KTX 안내 방송을 담당하시는 고구인 성우님의 목소리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잘 바뀌었을지도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SRT 테이블을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져서 한번 열어보았는데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차를 빡세게 굴리다 보니 청소할 시간도 없어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참 어지러지라네요. SRT 객실 앞모습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과하지 않은 조명을 적절히 사용해서 시각적으로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의자 시트는 SRT의 상징색인 보라색이었는데 파란색 시트가 적용된 KTX와는 차별화된 모습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열차는 대전역으로 향하며 고속선으로 진입 후 속도를 빠르게 내어 신동연결선 분기를 향해 달려주고 있습니다. SRT 같은 경우 원래 방송업체가 MBC였으나 왜인지 모르게 연합뉴스로 교체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KTX에서나 돌법한 연합뉴스 뉴스들이 쭉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미동맹이 좋다고 열차는 터널을 빠져나오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주고 있습니다. 열차 좌석 간 간격도 그렇게 좁진 않아서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 보이네요. 많이 아시다시피 현재 SRT는 포레일에서 임대해준 차량까지 합해서 32편성의 열차가 운행하고 있는데요. SR 입장에서는 차량 편수도 적은데 열차는 더 많이 굴리고 싶어하니 고장이 쉽게 발생하고 KTX 차량을 대체로 투입하는 일이 조금 더 생기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고속철도 통합이 진짜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예전 SRT 통곡터널 단전 사고 당시 SR 이종국 대표이사가 포레일과 결별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실제로는 포레일 없으면 자기 밥줄도 끊기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거의 붙어서 기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회사가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열차는 계속해서 빠르게 달리며 김천 구미역을 통과하고 일반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안내 방송은 어떻게 송출되는지 살펴볼까요?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대전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생각보다 꽤 괜찮죠?
확실히 많이 듣던 그 목소리다 보니 거부감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열차는 성심당의 도시 대전역에 도착하고 승하차를 모두 완료한 뒤 승강문을 닫고 대전역을 출발합니다. 다음 정차역은 천안아산역입니다. 그러면 천안아산역까지 주행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차는 출발한 뒤 대전 조차장을 지나가고 본격적으로 고속선에 진입한 뒤 빠른 속도를 내어 달려주고 있습니다. 정작 칭찬해줄 건 속도 밖에 없다는 게 씁쓸하네요. 열차는 계속해서 빠르게 잘 달려주고 있는데 잠시 뒤 속도를 너무 낮춰 운행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고속역을 좀 아쉬운 속도로 통과하게 됐네요. 이어서 열차는 다시 속도를 내어 천안아산역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천안아산역 안내 방송도 과연 잘 나올까요?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천안아산역에 도착합니다. 현재 역은 천안아산역입니다. 현재 모니터에 정차역이 잘못 편집되어 있습니다. 살면서 처음 있는 일이라 얼떨떨하네요. 하지만 여기서 끝일까요? 크크크 환장하겠습니다. 부산역에서 수서역까지 있는 고속철도. 오늘은 경부고속선 SRT 열차를 탑승해 보며 안내 방송도 들어보고 여러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서 신규 차량을 도입해서 좀 원활하게 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경부선의 중심 부산역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역에서 서울역까지 KTX를 이용하면 약 3시간 안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지만 요금이 부담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KTX 만약 반값으로 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부산발 서울행 경부고속선 KTX를 반값만 내고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보면 부정승차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추석을 맞아 운영된 역귀성 반값 할인 특가 덕분인데요. 이 상품은 지난 설에 이어 다시 등장한 상품으로 역귀성으로 이동 시 50%를 할인받고 이동할 수 있어 상당히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차역도 매우 적고 요금도 반값인 KTX 산천 열차를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서울행 KTX 산천 열차가 승강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탑승해보니 아직 출발까지 25분가량 남아서 조용하긴 하더라고요. 오늘 탑승하는 열차는 울산역, 동대구역, 대전역, 광명역만을 정차하게 되어 다른 열차보다 소요시간이 적다는 특징이 있겠는데요. 그러면 출발해볼까요?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서울역까지 가는 열차는 출발 시간인 4시 36분이 되어 부산역을 출발합니다. 다음 정차역은 고래의 도시 울산역입니다. 부산역을 출발한 KTX 산천은 곧바로 고속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터널로 들어가고 터널 내부에서 속도를 높이며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 후 터널을 벗어나 부산 북부 지역을 약 270km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다소 흐려서 아쉽지만 이런 속도감은 오랜만인 것 같네요. 열차는 울산역에 접근하며 서서히 속도를 줄이고 정시에 울산역 통도사에 도착합니다. 조금은 늦은 시간이지만 승강장을 보니 이용객은 좀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이어서 승객 승하차를 마친 뒤 열차는 울산역을 출발합니다. 다음 정차역은 동대구역입니다. 이번 명절 기간 많은 분들의 지갑을 지켜준 명절 50% 특가는 역귀성 열차 중에서도 일부 열차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내년 설에도 특가가 나오게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열차는 경부고속선을 속도를 내며 빠르게 달려주고 통쾌한 속도로 경주역을 통과합니다. 계속 달리던 중 잠시 이번 달 KTX 매거진을 살펴보려고 가져와 보았는데요. 10월 테마는 춘천 과한평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서울역 100주년 내용과 지역 내용,
그리고 코레일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동대구역을 향해 290km까지 속도를 내던 KTX 산천은 우리 열차는 동대구역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시에 동대구역에 도착합니다. 우리 열차는 진주역에서 출발한 열차를 연결하려고 잠시 대기 중에 있습니다. 동대구역에서는 뒤따라오는 진주발 KTX 산천과 중련한 뒤 정시보다 약 4분 늦게 출발합니다. 동대구역을 출발한 지 약 3분 뒤 일반 열차 정차역인 대구역을 통과하고 다시 경부고속선으로 진입해서 빠르게 달려주고 김천 구미역을 통과한 뒤 조금 더 이동한 열차는 우리 열차는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심당의 도시 대전역에 도착합니다. 마침 지연도 있어서 열차는 곧바로 대전역을 출발하더라고요. 다음 역은 광명역입니다. 대전역을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열차는 200km 이상 속도를 내어 육이란 욕은 다 먹는다는 오송역을 통과합니다. 이어서 더 달려 마지막 통과역인 천안하산역도 지나가지고 광명역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혜택과 함께 경부선 KTX 산천 열차를 이용해 보았는데요. 역귀성 기간 50%라는 큰 할인 혜택을 통해 열차를 이용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침 오랜만에 KTX를 장거리로 탑승해 보았는데 속도감까지 완벽해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